이것이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정부는 책임 문제에서 여전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2014년 5월 19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와 민간 유착을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을 말했습니다. 대형 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 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선원 14명에게는 최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 측은 얼마나 처벌받았을까? 세월호 관제에 실패했던 VTS 직원은 무죄가 확정됐고 정부를 대신해 안전점검을 맡았던 한국성급 검사원도 무죄였습니다. 세월호 증선 인가를 내주고 뇌물을 받은 해양수산부 간부도 무죄였습니다. 구명 뗏목을 소홀하게 점검한 해양안전설비 임직원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해경 지휘관들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123정 정장이 징역 3년을 받은 게 공직자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마치 잘못은 없었던 것처럼 서둘러 끝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선장과 선원, 해경 몇 사람에 대한 재판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년. 공포와 충격을 불러온 각종 재해와 사고,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보여준 여전한 무책임함은 납세자들에게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거문도 주민들의 발이 심심치 않게 묶이고 섬 경제가 혼란에 빠진 지도 벌써 2년입니다. 조만간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여객선 운항을 회복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거문도 여객선이 두 척에서 한 척으로 줄어든 건 지난 2014년 4월. 청해진 해운의 오가고호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운항을 멈췄습니다. 섬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 여객선의 피로 누적으로 잦은 결항 사태가 이어지면서 발이 묶이기 일쑤였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섬 지역 경제는 현재까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거문도 경기는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죠. 거문도를 다 떠야 된다는 등 어쩐 등 지금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4차례에 걸친 신규 선사 유치 작업도 강화된 선박 기준 등으로 인해 무산되면서 섬 주민들의 절망감이 극에 달한 상황. 다행히 최근 설령 연장 검사에 들어간 여객선이 오는 20일부터 재투입되면서 여수 거문도 항로에는 모두 두 척의 여객선이 운항합니다.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는 1일 4왕복까지 가능하게 돼서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하지만 두 척 모두 설령이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인데다 이미 잦은 결항 사태를 겪었던 탓에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포장이 작고 내가 노후가 돼가지고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국가적 참사 앞에서 목소리를 낮춰야 했던 섬 지역 주민들은 이제 안정적인 뱃길을 바랄 뿐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대 총선에서 호남 맹주 자리를 꿰어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여러 명의 대권 후보가 경쟁하는 판을 만들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더민주는 이르면 이번 주 호남을 방문해 텃밭 탈환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나섭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총선 승리 이후 첫 방문지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는 호남이 국민의당을 정권교체의 도구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낡은 기득권 정치, 패권 정치에 반대하는 모든 합리적, 개혁적 세력을 모아서 2017년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여러 명의 대권 후보가 경쟁하는 판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서 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운영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대표의 이번 방문은 일부의 호남 자민련 지적을 불식시키고 외연 확장을 통한 전국 정당화의 기틀을 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텃밭을 잃은 더민주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호남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등이 찾아서 낙선 인사를 추진 중인데 더 늦어질 경우 국민의당으로 기우는 민심을 되돌리기 힘들고 내년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오늘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는 호남 민심을 수습할 세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정서에 맞는 또 이 지역과 부합할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비대위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호남 텃밭 민심 잡기 경쟁이 본격적인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원 문화 창달과 발전 기회를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순천만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홍광표 동국대 교수와 김도균 순천대 교수 등 국내 조경, 경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150여 명은 수준 높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원 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앞서 순천시와 한국정원디자인학회는 2016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과 제3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군의 도시농업공원 텃밭이 개장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군의 5천여 제곱미터에 어제 새롭게 개장한 신대 도시농업공원 텃밭은 단순한 도심 속 텃밭이 아닌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이웃과 소통하고 체험하는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텃밭은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시민 220세대의 분양을 완료했으며 오는 11월까지 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한 적기 모내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100헥타르에 이르는 모내기 면적 가운데 조생종벼는 다음 달 10일까지, 만생종벼는 다음 달 11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가 모내기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벼 종자로부터 전염되는 키다리병 예방 소독을 실시하고 논두렁 정비와 논물 가두기 등 적기 영농을 위한 지도에도 나섰습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광주FC의 역전패를 당하며 승점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전남은 전반 12분 선제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이끌었지만 전반 16분과 후반 38분 잇따라 골을 허용해 결국 광주의 1대1로 승기를 내줬습니다. 역전패를 당한 전남은 승점 3점으로 시즌 11위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전남의 노상래 감독은 전반전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해 앞으로 2경기 동안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시원하게 튀어 있고요.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대기의 질도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와 경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약간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눈이 조금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